내추럴,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몸을 만드는 사람. 제 기준의 내추럴은 평생 동안 약물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람을 일컫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은 증명을 위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 혈액검사. 두 번째, 도핑 테스트. 세 번째, 제보 포상 시스템. 모든 참가자는 위 테스트에 성실할 것임을 약속하고 가짜 내추럴임이 밝혀질 시 그 또한 영상으로 제작될 수 있음을 동의하며 서약서를 작성합니다. 기존 폴리그라프는 아쉬운 결과로 인해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음을 밝히며 추후 다른 테스트 혹은 기존의 테스트의 강화로 대체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참가자였던 조영재 선수와 두 번째 참가자였던 최정희 선수, 그리고 최마로, 김영빈, 최은총, 이유진, 우형재 선수에 대한 제보를 주실 분들은 wns0411-0506-gmail.com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조영재 선수와 함께 두 번의 불시 도핑 테스트의 과정과 총 4번의 혈액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과 그 검사 결과를 보여드렸는데요. 아직까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불시 도핑 테스트를 제외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던 혈액 검사에서 조금은 좋지 않은 수치가 나왔으나 그중 특히나 남성 호르몬 수치가 첫 번째 0.7, 두 번째 1.36, 세 번째 0.37, 네 번째 1.23이라는 수치로 정상 범위를 벗어나 낮게 측정되었고, 조영지 선수는 길어진 대회 준비와 스케줄로 인한 수면 부족,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대상포진 등 좋지 않은 컨디션으로 인해 결과가 낮게 나온 것일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그 어떠한 검사든 최선을 다해 응하며 증명을 해나갈 것임을 약속하셨고, 저희는 이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기로 결정. 이 코치님의 조언을 받아 대회가 끝나고 그 이후 컨디션이 회복됨에 따라 혈액 검사와 바디 체크, 인바디 등을 통한 추적 검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약물 사용자라면 더딘 호르몬 수치의 회복 속도와 근육량의 감소 등을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요. 물론 더 확실한 증명을 위해 그 과정 속에서 대회 전 10월 24일, 대회 후 11월 15일 두 번의 불시 도핑 테스트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대회가 끝나고 3주 후 11월 23일 조영지 선수의 5번째 혈액 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가 나왔음을 확인, 그 결과를 들어보기 위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조영지 선수의 추적 검사의 시작점, 5번째 혈액 검사의 결과와 다시 한번 새롭게 추가된 검사와 그 결과, 그리고 다시 한번 진행된 불시 도핑 테스트, 오늘은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영재씨 만나러. 그때 마지막 혈액 검사 결과 확인하러 가시는 건가요? 저번에 영재씨 혈액 검사 진행했던 거 오늘 검사 나왔다 그래서 지금 영재씨 만나서 같이 검사 결과 확인하러 가려고. 그럼 이번이 대회 끝나고 그래도 회복하고 된 첫 번째 혈액 검사겠네요? 그치. 대회 끝나고 나서 건강 좀 회복되면서 바디 체크랑 혈액 검사 진행하면서 추적 검사 하기로 했는데 첫 번째 검사 결과 나왔다 그래서 지금 가는 거지. 저희는 다시 한번 5번째 혈액 검사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다시 만난 조영지 선수와 간단하게 인사를 마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좀 컨디션 어떠세요 오늘? 좋아요, 괜찮습니다. 근데 그때보다 좀 붓기가 좀 빠진 것 같네요. 그때 전날에 좀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자서 체중은 지금 어떻게 되세요? 94, 93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게토레이도 자꾸 먹고 하다가 너무 살이 빨리 쪄서 96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게토레이 끊으니까 팍팍 내려가더라고요. 오늘 일단 첫 번째 검사 결과가 나오잖아요. 지금까지의 수치 자체는 거의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었어가지고 컨디션은 좀 괜찮으신 거죠 요즘에? 잘 먹으니까 잠도 잘 자더라고요. 대상포진도 이제 거의 없어졌고 이제 통증도 이제 아예 없고, 그게 상처가 줄어들더라도 감각 없는 거랑 이런 건 계속 있더라고요. 막 등 엄청 간지럽고 못 자고 막 항생제 막 연고 바르고 이랬는데 지금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컨디션이 거의 회복된 것 같다는 조영지 선수의 이야기. 확실히 전보다는 조영지 선수의 안색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근황과 컨디션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고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진료실로 향했습니다. 네, 조영재님이시고요. 저번에 피검사 하신 거 결과 나왔는데 다 정상으로 나왔고, 여기 프로락틴 빨간색으로 하이라고 떠 있긴 한데 남자분들은 20 미만이면 이제 괜찮다고 통상 알려져 있거든요. 나머지 호르몬들도 다 정상적으로 잘 나왔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이 네, 테스토스테론 5.8 나왔어요. FSH, LH도 정상적으로 높게 나왔고요. 괜찮습니다. 스트라디올도 정상 범위 내에 있고 전체적으로 모든 수치가 일단 프로락틴이 살짝 높게 나온 거 제외하고는 이것도 이제 사실 정상 레벨입니다. 20 밑은 다 정상으로 보기 때문에. 이해했습니다. 네. 수치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는 상태라는 네, 말씀이시죠? 다 정상입니다. 이해했습니다.
놀라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11월 23일 검사 결과는 프로락틴 17.00으로 정상 범위보다 조금은 높은 수치가, IGF-1은 216으로 정상 범위 내의 수치가, FSH는 7.1로 정상적인 수치가, LH는 6.1로 정상적인 수치가, 에스트라디올 26.3으로 정상적인 수치가, 그리고 가장 많은 논란이 있었던 남성 호르몬은 5.84로 기존 검사 중 가장 낮은 수치가 나왔던 0.37보다는 남성 호르몬 수치가 10배 이상, 가장 근래에 측정했던 10월 12일 남성 호르몬 검사 결과인 1.23보다 4.5배에 달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조금 더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조영지 선수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에 대한 의사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영재 씨가 이제 마지막으로 쟀을 때 남성 호르몬 수치가 1.23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요? 네, 0.7에서 마지막으로 측정을 했을 때가 10월 12일이네요. 그때 다른 호르몬들은 다 정상이었어요?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낮기는 하네요. 이분은 제가 봤을 네. 때는 시간차를 좀 두고 다시 한번 재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2월 말이나 1월 초쯤? 왜냐면 그게 딱 10월 중순에 검사하셨고 또 한 달하고 보름 있다가 검사를 하면은 아마 내려가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1점대가 연속으로 몇 번 나왔다는 거잖아요. 저 0점대랑 1점대 왔다 갔다 했던 같은 것 같아요. 병원에서? 네. 그건 조금 이상하긴 하네요. 근데 당시 대상포진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뭐 스트레스성으로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뭐 낮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뭐 연관이 없다라고 돼 있는 게 좀 많긴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이분은 시간을 두고 재검을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근데 저희가 요청받은 것 중에 정자검사 요청이 계속 있거든요. 이분은 해볼만 하죠. 만약에 정액 검사를 했는데 정액에서 뭐 정자 활동이 떨어지거나 정자 수가 낮다 이러면은 예전에 테스토스테론이 낮았을 때 그 상태들이 쭉 적용이 된 걸 수도 있겠죠. 이해했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액 검사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할게요. 새롭게 진행된 한 가지 테스트, 그 테스트는 정자 검사입니다. 저희는 요청 주신 내용 중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하는 데 몇 가지 검사를 염두에 두고 있었고 그중 약물, 즉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등의 부작용으로 정자의 개수 및 활동성이 저하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약물 사용과 정자 생성의 상관관계에 대한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정자 수 감소. 스테로이드는 체내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인위적으로 증가시키며 이로 인해 뇌하수체에서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조절하는 호르몬의 생산이 억제되고 결과적으로 고환에서 테스토스테론 생성이 줄어들고 정자 생성이 감소한다. 두 번째, 고환 위축.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사용할 경우 고환이 신체에 필요 없는 기관으로 판단되어 위축될 수 있고 이는 정자 생산 능력을 더욱 악화시킨다. 세 번째, 정자 운동성 저하. 일부 연구에 따르면 스테로이드 사용자는 정자의 운동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수정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네 번째, 정자 DNA 손상. 스테로이드가 정자 DNA의 질에 영향을 미쳐 유전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불임뿐 아니라 향후 태아 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섯 번째, 불임 가능성.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혹은 고용량으로 사용할 경우 일시적 또는 영구적 불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여섯 번째, 회복 가능성. 스테로이드 사용을 중단하면 일반적으로 정자 생산 능력이 서서히 회복되지만 이는 사용 기간과 강도에 따라 몇 달에서 몇 년이 걸릴 수 있으며 일부 경우에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 한 연구에서는 스테로이드를 복용한 남성의 약 90%가 정자수 감소를 경험했고 30% 이상이 불임 상태에 도달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사용을 중단한 이후에도 일부 사용자는 고환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아래 논문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정자 검사를 추가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정자의 개수와 활동성 자체는 호르몬의 영향을 받기에 단일 검사로서 의의는 조금 부족할 수 있으나 혹여 과거 약물 사용 이력이 있다면 내분 비계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이후로 자연적으로 어느 정도 호르몬 수치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정자 개체수와 활동성에 어느 정도 타격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았고 그로 인해 정자 검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영재님 일단은 결과는 되게 정상적으로 나왔어요. 일단은 마음이 좀 어떠세요? 사실 한 번에 좋아질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빨리 엄청 튈 줄은 몰랐어요. 5.8까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는데 3, 4만 나와도 감지덕지했는데 잘 나와서 보고 기분이 그래 드디어 그 생각이 먼저 들었죠. 근데 오늘 첫 번째 추적 검사 결과인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또 추가적인 요청을 좀 받았습니다. 무슨 영재 씨 정자 검사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정자 검사요? 정자랑도 관련이 있나요, 뭐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완벽하게 100% 유의미한 데이터는 아닐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정자의 활동성이라던가 아니면 정자의 양 같은 경우가 과거에 만약에 사용한 적이 있다면 호르몬이 회복이 되더라도 어떤 외부의 호르몬 때문에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진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바로 받는 거예요?
이렇게 정자까지 오픈이 될 줄은 몰라요. 뭐 해야죠. 뭐 검사인데. 잠깐만. 뭐 어떻게 검사하는 건가? 저희 거 갖다 놨거든요. 여기다 받아가지고 나오시면 되거든요. 이거 혹시 뭐 아예 못 뽑나요? 이건 제가 꼭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직접 하셔야 돼요. 이건 동영상 시청하시고 여기다 그냥 받아서 나오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꼭 잠그시고. 조영재 선수의 정자 검사를 기다리면서 저희는 갑작스러운 호르몬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 이 코치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잘 지내고 계십니까? 그럼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네. 저희가 영재 씨 호르몬 검사 결과를 확인을 했어요. 근데 일단 호르몬 수치가 좀 높게 나와서 얼마나 높게 나왔어요? 5.84 나왔거든요. 일단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을 하고 있어가지고 불시도핑을 진행하는 게 나을까요? 안 하는 게 나을까요? 불시 도핑은 이미 지금 앞뒤로 깔았잖아요. 제가. 그쵸. 그 시합 앞뒤로 깔아놨으니까 그러면은 일단 도핑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저는 이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저희가 2번을 진행을 했으니까 오히려 안심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가능성이 있긴 하다. 마지막 혈액 검사가 10월 12일인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혈액 검사 결과는 언제 한 거죠? 측정은? 11월 23일 날 진행했습니다. 그 사이에 한 게 아니군요. 네네. 11월 23일이면은 그러네. 그 사이에 한 게 아니네. 네네. 그럼 지금 들어가셔도 되겠다 진짜. 자기가 근육량 보존을 해야 되니까 토량이라도 써서 올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약쟁이라면 할 것 같아요. 그쵸. 저희가 아무래도 이미 2번이나 진행을 했고 다른 분들은 한 번밖에 안 한 상태니까 만약에 사용자라면 완전 방심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오늘 불시도핑 테스트 또 한 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미 불시도핑을 2번 진행한 상태로 조영재 선수가 약물 사용자라면 안심하고 있을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다시 한번 불시도핑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 잠시 조영재 선수의 검사 결과를 완벽하게 확인하기 전에 다시 한번 진료실에 방문했습니다. 정확한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자 검사가 오후 2시 이전에 진행이 되어야 당일 연구소로 출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이후 검사를 진행할 시 하루가 지난 시점에 연구소로 출발이 가능하고 조금은 수치가 떨어져 나올 수 있음을 전달받았습니다. 당시 검사 시각은 오후 5시였으나 조영재 선수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고정적 근무를 진행하고 있고 그로 인해 다른 날에도 2시 이전 스케줄을 잡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현미경을 통해 어느 정도는 추론이 가능하다는 말에 정확한 검사지를 확인하기 전에 추가적으로 현재 활동성 및 개체수를 영상에 담기 위해 의사 선생님께 요청을 드렸고 그 부분을 영상에 담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과가 나왔거든요. 정확한 결과는 저희가 이제 랩으로 보내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이제 눈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건 저희도 이제 정액 검사를 많이 해봤으니까 네. 활성도라고 하는 건데 보시면 이제 직선 운동을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직선 운동을 하는 애들이 뭐 엄밀히 말하면 32%, 뭐 40%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충분히 다 애들이 활동성이 있고 그다음에 되게 촘촘하죠. 정자 수가 이 정도면은 정상 수치의 최소 5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까지 정자 수가 나올 것 같아요. 그 정도라고요? 네, 여기도 보시면은 완전 뭉태기로 뭉쳐있는 애들이 분명히 좀 오래 하신 것 같긴 해요. 테스토스테론이 오랫동안 낮았다면은 이런 것도 문제가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지금은 그런 건 안 보여요. 정자 활동성이나 정자의 양이 부족해 보이진 않는다라는 네. 소리이신 거죠. 정확한 건 결과도 나와봐야 알겠지만 라이브로 제가 먼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금 당장 이걸로 봤을 때 막 남성 호르몬이 엄청 낮게 오랫동안 유지된 느낌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분들은 아예 정자도 안 보이고 이해했습니다. 네. 정확한 것은 연구소에서 결과지를 받아보아야 하지만 육안상 현재 보여지는 정자의 활동성과 개수는 평균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이야기. 이에 대한 정확한 검사 결과는 추후 다시 한번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영재 선수에게 다음 일정을 고지할 차례입니다. 네, 오늘 영재님이랑 만나 뵙고 첫 번째 추적 검사, 혈액 검사 결과를 확인을 했는데 남성 호르몬 수치가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자 검사 어찌됐건 간에 장기로 스테로이드나 이런 것들을 복용을 해서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낮은 상태가 지속이 되었다면 정자의 활동량이나 정자의 총량 자체가 적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저희 정자 검사를 추가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남성 호르몬 수치가 회복된 지금 불시도핑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도요? 저녁 레슨 또 취소해야 되는데 잠깐만 저녁 8시, 9시에는 끝날 줄 알고 일단 얘기해둘게요. 그러니까 이게 호르몬 수치가 회복이 되면 가려고 그랬던 건데 회복이 된 상태라서 그럼 어쨌든 오늘 다시 김포로 불시도핑하러 바로 가는 건가요? 지금 바로 김포로 이동해야지. 저희는 시청자 참여 도핑 테스트를 위해 모금을 진행했던 10월 14일 제 지인으로부터
30만 원의 금액을 지원받았고 선수 지정과 날짜 지정을 요청했으나 직접 판단을 맡긴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았습니다. 그 기회를 전반적으로 낮은 수치의 호르몬을 가진 참가자분들 중 갑작스럽게 남성 호르몬이 회복되는 분이 나온다면 그 시점에서 가장 빠른 타이밍에 도핑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영지 선수는 가장 가까운 혈액검사 일정인 10월 12일에서 약 6주가 지난 11월 23일 약 5배에 가까운 남성 호르몬 수치의 상승이 있었고 그로 인해 불시 도핑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하여 김포로 이동해 조영지 선수의 세 번째 도핑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이제 영재님 세 번째 불시 도핑 테스트가 결정되어서 지금 다시 김포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남성 호르몬 결과를 확인을 했는데 수치가 갑작스럽게 좀 높아진 부분이 있어서 영재 씨한테 탄전을 고시 드리지 않고 또 오늘도 가서 세 번째 도핑 테스트 시작하시죠. 알겠습니다. 익숙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우, 늦은 시간에. 괜찮습니다. 어차피 제 시간에 퇴근 못해서 항상 처음 오시는 거 아니시죠? 예,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조영재입니다. 지금 바로 갈까요? 네. 주신님 채우시면 네, 그렇습니다. 언제나와 같이 도핑 테스트는 조금 지루하실 수 있으나 신뢰성을 위해 원테이크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포랑 제처금 번호랑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내용은 전이랑 똑같고 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금액은 99만 7,266원이 있고요. 지금 1회에 한 명 30만 원을 보내준 사람 제 친구여서 저한테 한 번 결정권을 준 상태라 오늘 조영진님한테 1회를 사용을 했고 이제 40만 원 이체할 예정입니다. 했고 그 남은 금액 59만 7,266원 남은 상태. 네, 감사합니다. 이번 검사는 시청자 참여로 진행되었기에 시청자 참여 금액에서 입금까지 하고 나서 조영지 선수의 세 번째 도핑 테스트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이제 세 번째 불시 도핑까지 진행이 됐거든요. 일단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아까 전에 남성 호르몬 수치가 좀 굉장히 지난번에 비해서 좀 높게 측정이 됐잖아요. 혹시 어떤 것 때문에 좀 수치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여러 가지 저도 이렇게 찾아봤었는데 많은 요소들이 많았잖아요. 그 중에 가장 꼽자면은 첫 번째 제일 컸던 게 이제 칼로리 결핍. 사람들이 뭐 다이어트 상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보다는 대회를 뛰려면 어쨌든 저칼로리를 섭취해야 되는 거는 맞으니까 대회 후에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냥 운동도 똑같이 했고 먹는 것만 달랐어요. 칼로리가 거의 2배 이상으로 더 먹고 있으니까 그게 제일 크지 않을까 싶어요. 제일 중요한 게 아마 칼로리 결핍 상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잘 이해했고요. 저희는 약간 그런 생각이긴 했거든요. 불시 도핑을 이미 진행을 했으니까 전혀 예상을 못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어찌됐건 오늘도 수업을 취소하셨잖아요.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지. 너무 죄송해서 따로 다시 더 연락을 드려요. 다음 수업 때는 어떻게든 수업을 더 하는 방향으로. 당일 취소를 제가 해본 적이 거의 없어서 그랬던 경우에는 더 제가 무언가를 더 해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리얼하다는 게 제 표정에도 여태 동안 계속 나왔겠지만 사람들이 계속 다 믿긴 하겠지만 더더욱 믿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일단 죄송합니다. 어찌됐건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지만 이게 저희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양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도 결국에는 진행은 되어 왔지만 아직까지는 끝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요청을 드릴 수도 있고요. 또 아직까지 혈액검사라던가 이런 부분들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끝까지 좀 더 파이팅 해보시죠. 몸도 계속 올라오고 있고 중량도 돌아오는 데까지 3개월 정도 걸렸었으니까 3개월 동안 계속 중량도 계속 높이면서 몸도 계속 바디 체크도 하면서 더 제일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저희한테 앞으로 남아있는 과정들 자체가 추적하는 과정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뭐 당연히 수행 능력 관련된 것들도 있지만 이제 인바디라던가 바디 체크 이런 육안적인 부분들이나 수치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준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도 시간이 늦었는데 들어와서 또 하루 일정 마무리하시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과정에 거리낌 없이 참여해오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증명을 이어나갈 것이라는 조영지 선수. 오늘은 조영지 선수의 5번째 혈액검사 결과와 3번째 불시 도핑 테스트 그리고 새로 추가된 정자 검사의 과정과 그에 대한 소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금까지 조영지 선수에게서 가장 큰 논란이 되어왔던 남성 호르몬 수치, 그로 인해 시작된 추적 검사의 첫 번째 과정으로 진행된 5번째 혈액검사의 결과로 기존 4번의 혈액검사 결과로 측정된 남성 호르몬 수치 첫 번째 0.7, 두 번째 1.
1.36, 세 번째 0.37, 네 번째 1.23 등의 수치에서 적게는 4.5배, 많게는 10배에 가까운 수치인 5.84가 측정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세 번째 불시 도핑 테스트를 진행했고 추가적으로 정자 검사를 진행함으로써 아직까지 완전한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나 의사 선생님께서 그간 경험들을 토대로 봤을 때 평범한 남성과 비교했을 때 활동성과 총력 모두 우수하다는 소견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조영지 선수에게 주기적으로 인바디의 측정과 바디 체크 영상을 남겨줄 것을 요청, 지속적으로 자료를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이며 앞으로 남아있는 과정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가짜 내추럴 시리즈의 기본적인 룰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모든 참가자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모든 사항에 동의한 상태로 진행한다. 2. 영상이 올라간 후 제보를 받고 확실한 증거와 함께 제보를 주시는 분께는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3. 도핑 테스트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시 금액을 지불하고 대상과 날짜를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양성 반응이 나올 시 금액을 돌려받는다. 일정은 사전에 공지하지 아니한다. 4. 이 과정 중 약물 사용이 드러난다면 영상을 제작하여 업로드하고 도핑 테스트에서 적발될 시 추가적으로 운동의 모든 것 사이트에 이름이 박제된다. 5. 촬영 당일 혈액 검사와 바디 체크를 진행하고 추후 불시에 추가 혈액 검사와 바디 체크를 진행해 내인성 호르몬 수치를 확인하고 당시에 몸 컨디션을 체크해 약물 사용 여부를 판단한다. 6. 이 모든 과정에 대해 참가자는 동의하고 번복할 수 없다. 이제는 총 3번의 불시 도핑 테스트의 결과 확인과 이 코치님의 제안으로 진행하게 된 대회가 끝나고 조영지 선수의 몸이 회복됨에 따라 혈액 검사 및 바디 체크, 인바디 검사 결과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그 자료들을 토대로 약물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조영지 선수에 관한 제보를 주실 분들은 wns0411-0506-gmail.com으로 증거 자료와 함께 제보 내용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모든 제보자분들의 신변은 철저히 보호되며 정확한 증거와 함께 제보를 주신 분께는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시청자분들 중 날짜를 지정해 도핑 테스트를 진행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 또한 wns0411-0506-gmail.com으로 일정과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과연 첫 번째 참가자 조영지 선수는 내추럴일까요? 아니면 거짓말쟁이 가짜 내추럴일까요? 한 가지 말씀드릴 사안이 있습니다. 조금 더 원활한 제 삶과 양질의 컨텐츠 생산을 위해 멤버십을 도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통해 확인 가능하십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조준이었습니다.